근데 그 돈을 거기다 쓰고 이렇기 때문에 한 40명쯤 모아갖고 식솔를 거느리고 거기에 건너갔었는데 이시영 혼자만 살아서 왔고 둘째 이석영은 그 상해에서 아사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시영의 형인 이회영은 한국의 아나키스트였다가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 리슨 감옥에서 순사했어요. 목사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이제 자료연구실 그랑 그다음에 과학관이 들어가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저거는 돌아가는 건 남산타워. 타워 안에 2층, 3층인가 거기에 회전식 레스토랑 40분에 한 바퀴씩 보는데요. 옛날 데이트할 때 제가 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명문가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신분 및 지위가 높고 학술과 덕망을 지닌 집안 또는 가문을 이르는 말이다. 이시영 집안은 사만갑 쪽에 해당한다. 사만에서 가장 애뜸가는 집안이란 뜻이다. 근현대의 전환기에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명문가는 의미가 달라지는데 귀족 책무와 실천성으로 귀결할 수 있다. 귀족의 책무는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사만갑족인 이시영 가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신민의 간부들은 1909년에 양기탁의 집에서 제2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논의했다. 이시영 일가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적극 찬성하여 실천에 옮겼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시영의 집안은 사만갑 쪽으로 지칭되는 명문가였다. 근데 저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기다가 이시영 선생이었거든요. 그래. 격이 안 맞는 거죠. 부통령까지 지내고 이랬던 분인데 거기에 선생이라는 거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네. 그 선생이라고 치곤 격을 엄청 낮춰 보여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이시영 집안을 우리가 사만갑족이라고 불러요. 그 사만은 교난, 진한, 마한 네네. 그게 거기에 있는 으뜸의 집안이다. 최고의 집안이다. 갑이니까 으뜸갑자니까. 그래서 사만갑족의 명문가인데 한국의 노블레스 오브리지를 실현했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집안인데 저도 그게 세계사 할 때 미국사 전공하고 그럴 때 이제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거기에 영국에서 왔던 노블레스 오브리지 그거 실현하기 위해서 영국은 자기가 귀족인데도 젊으면 자기가 지켜보고 자기가 늙어서 못 오면 아들을 보냈는데 네. 우리가 그 노블레스 오브리지의 그 부분에서는 영국이 이제 제일 먼저 실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나갔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자기 아들을 전투에 내보냈어. 거기에 쭉 참호해 있다가 독일이 독개스로 그걸 죽이는 바람에 시신을 꺼내지도 그대로 덮을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래서 독일군과 대치했는데 참호를 파고 이제 거기 대치했는데 독일놈들이 갑자기 선풍기를 들고 오더니 거기에다 독개스를 잔인하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 영국 편인이 죽었어요. 그때 귀족의 아들이나 귀족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그걸 꺼낼 수 없어서 그대로 덮어가 무덤으로 처리한 세상. 그 영국의 그 귀족들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바로 영국의 귀족인데 자기의 직분에 맞게 국가에 봉헌했던 대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블레스 오브리지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시영 가문이 이평대인데 이시영 가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친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 이시영 그 가문에 이게 이양복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형제가 이 명동 일대 땅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강제 점령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 재산들을 다 팔았는데
그게 지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2조 원에 해당돼, 2조 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얘네들이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집안의 토지와 집 이런 모든 걸 팔아가지고 3만 석의 자금을 지금으로 치면 한 600억쯤 돼요. 그걸 갖고 육형제가 모두 가족과 모두 해서 50명을 거느리고 만주 요하연에 삼원부라고 그래요. 서하연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독립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집안이 너무 잘 살고 그러니 대표적인 귀족 집안이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만주 삼원부에 가져가서 신흥 강습들을 세워가지고 독립운동가를 그와 같이 양성하고 육형제가 그랬어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가만히 견디며 친일 그러니까 일본의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 행복한 삶이 보장됐을 건데 그렇겠죠. 그걸 포기하고 전체 재산을 다 털어서 바꿔서 갖고 돈과 같이 양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경학사라는 걸 그와 같이 이제 자치 민간 단체인데 그거 중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농지를 다 산 다음에 개농이라고 모두 다 농사를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이런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농사를 져서 생산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했던 대표적인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좀 더 자금을 확보해갖고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했대. 그걸 세워가지고 후학들 양성하고 독립부를 양성했어. 그게 이제 그 홍범도 했었어. 김자진 이렇게 연결돼갖고 청산리즘 했었던 거기에 많은 그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임시정부에 참여해가지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에만 주력했던 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시영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돈을 거기다 쓰고 이렇기 때문에 한 40명쯤 모아갖고 식솔를 거느리고 거기에 건너갔었는데 이 이시영 혼자만 살아서 왔고 둘째 이석영은 그 상해에서 아사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었어. 그 다음에 이 형인 이시영의 형인 이회영은 한국의 아나키스트였다가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 리슨 감옥에서 순사했어요. 목사했어요. 실제로 이회영은 당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그 이회영은 무정부주의의 길을 걸었는데 한국의 아나키스트,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 중에 중국에서 무정부주의 연맹을 만든 다음에 유자명부터 해가지고 아나키스트들이 모여가지고 그 급진적인 그런 프로들 때문에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우리가 이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국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국가 무정부. 개인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거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 중에 우리가 제일 주력할 수 있는 건 폭력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나키스트로. 테러를 할지 그 다음에 일본의 기반을 폭파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은 나중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을 때도 한국의 모든 분들은 아나키스트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부와 폭력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상당 부분 그러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회영은 지금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회영은 무정부주의자로 활동을 통해 봉건적 관습 배격하고 규제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신채호, 유자명 등과 교류하면서 아나키즘에 몰입함으로써 이회영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리고 형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가 다 죽은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했을 때는 이시영 혼자서 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시영 박사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일진으로 이제 돌아와요. 해방이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아왔는데 적들이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한민당 그렇게 해가지고 일제 친일했던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 일시정을 상당히 그렇게 이제 그 높게 평가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게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 범죄를 하고 권력을 사해서 저렇게 사생가 진짜. 또는 협상 격화시킨 네, 그런 일들을 그 자인해서 우리가 조선의 정통 이제 사만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한강변 이하에 사는 그 집안 중에 사만 갑족이라고 불러요. 사만에서 최고의 그런 그러니까
거의 문벌도 갖추었고 네. 노블리스 오브리지, 그러니까 귀족의 책무도 다 수행하고 그랬던 대표적인, 한국에 정말로 그 실천했던 대표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이 됐고 그 명동의 그 많은 땅과 그러는 것들은 다 기억되지 못하고 겨우 선생이라는 칭호 하나 얻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저건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이샷 부통령까지 지내시고 독립운동에 헌신해서 이렇게 전체 재산을 다 바쳤던 그런 분들을 선생으로 원한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인데, 저는 제일 놀라운 게 사만갑족으로서 한국의 노블리스 오브리지 귀족의 책무를 정말로 실천해 연기를. 이게 살다 보면 돈 많고 그런데 그 실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전 재산을 뽑아서 3만석의 자금을 만든 다음에 만주 유아인과 이렇게 갔던 이런 대단한 그런 집안이고, 실제로는 대단한 집안들이죠. 그런 정신력과 그런 것들 보여줬고, 독립운동을 신흥무관학교 나중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양성해서 정말로 이렇게 밀파시켜 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게끔 만들었던 토대가 됐던 건 이 이시영 선생의 그런 집안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정신력이 뛰어났던 그런 집안인데 해방이 된 후에 제대로 평가를 정말 인정받 그런 대표적인 사람. 네. 우리는 제일 어떻게 보면 개구 선생님보다 더 강하신 분. 네. 근데 아나키스트, 이것 중에 이제, 그, 한국에 되게 이제 아나키스트, 난 저기, 가가지고 여운형 설명할 때도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난 공산주의자 여운형이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거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6.25 전쟁 이전의 공산주의와 이후의 공산주의는 다른 걸로 봐야 돼요. 당시에는 사회주의에 다 네. 좀만 머리가 깨고 공부를 좀만 한 분은 다 사회주의자였어요. 맞아요. 다 뛰어난 사람들. 맞아요. 외국관이 한국에 남아있었던 잔존했던 그런 김성수랄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친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좀만 의식 있는 사람은 다 사회주의 계열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중에 사회주의 계열보다도 더 그같이 강력한 사상적으로 무장이 됐던 건 아나키스트. 근데 아나키스트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국가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가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계격파, 혼자서 그와 같이 해가지고 혼자 혁명적인 그런 사고에 이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공동체가 독립될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는 테러, 이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테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김이 3.1 독립선언서보다는 조선혁명선언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탁 트이고 정말로 후련한 한국의 조선이 이래야 된다. 정말로. 그럴 정도로 신채호랄지 이런 아나키스트들이 글도 뛰어나고 사상도 앞서갔고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들. 이시영은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부통령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힘은 쓸 수 없어갖고 돌아오신 다음에도 얼마 못 살고서 네.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러니까 이 집이야말로 정말로 한국의 노블레스 오브리지를 실현했던 그런 유경의 맛. 그러니까 지금 재산으로 2조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그 명동을 거의 다 갖고 있었다니. 그렇게 땅을 다 팔고 내놔서 모든 걸 스스로 이끌고 만주로 건너갔던. 서대문구에 이회영 예. 그쪽 거기 기념관인가 생관가 예. 그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언제 한번 가보고. 네네. 그렇지 않아도 그쪽 구간, 네. 저쪽 이제 숭례문에 출발해서 네. 그렇게 저쪽으로 해가지고 인왕산 네. 그쪽 구간으로 넘어가는 거기 이제 한양도성. 홍남파도 좀 넣어줘야 예, 될까요? 예. 친일파? 네, 친일파 거기 콩남파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시영의 형, 즉 이회영의 손자가 이종찬 현재 광복회 회장입니다. 명동의 중심을 차지했던 사만갑족 이시영 가문은 부와 권력을 모두 내려놓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주의 험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2조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들의 결단, 그로 인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탄생하고 봉오동과 청산리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형 이회영은 무정부주의자로서 조국의 자유를 위해 스스로 불꽃이 되었고, 동생 이시영은 해방 후 부통령으로 귀국했지만 그들의 헌신은 침묵 속에 가려졌습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시대의 사명을 짊어진 그들, 그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제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문가의 품격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시대가 요구할 때 그 정신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